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참 모처럼 만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주말을 기점으로 장세가 또 3일 정도 반등에 나섰고 그 반등의 의미,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의미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주말 시장입니다. 3일 동안 반등을 했고 또 위험했던 구간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된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색깔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강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086.6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0.29% 소폭 강밥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681.17포인트, 0.60포인트, 80포인트죠. 소폭 강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은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3일째 반등장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니어서 뭐 우리가 뭐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바닥권에 급등 없다라는 그런 투자 기억은 있죠. 바닥권에서는 증권시장은 이게 가는 장인지 안 가는 장인지 모를 정도로 시세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여튼간에 장세가 3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길게 좀 그려놨습니다. 긴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의 어떤 수렴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가하고 제반의 평선,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는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일본 문제로 인해서 2,000포인트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공포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장세 2,000포인트 쉽게 무너질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2,000포인트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를 받고 바로 3일 동안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죠. 3일 동안 반등에 나서긴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요. 3일 동안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반 이평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5일선은 돌파했습니다만 11선, 21선, 61선, 121선, 301선, 200일 이평선이죠. 모두가 층층이 대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제반 이평선들을 한꺼번에 뚫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러한 주가 패턴이 나왔을 때 형태는 어떤 형태냐. 자, 다시 그림을 축소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축소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큰 흐름상의 종목군들의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가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과정, 말 그대로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이라고 하죠. 이 수렴형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치고 올라가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쯤 돌파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장세는 무너진다라는 개념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전개되고 충분하게 바닥을 다져가는 안정된 흐름이 나온 후에 장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봉상의 주가라면 650포인트 직전 저점이죠.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650선 여기를 일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조정이 좀 커서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커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650선 지지 받고 다시 이제 5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코스닥 시장도 차트 패턴은 비슷합니다.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의 흐름도 강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 돌파가 지금 구간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삼각 수렴형을 마무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도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역시 박스권에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하단에서 상방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면서
주가가 일단 안정권에 접어드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치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재반이평선을 한꺼번에 뚫기보다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뚫고 가는 이런 장세.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폭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장 수급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수급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간을 기준으로 오늘 수급 상황들을 주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별로 보고요. 자 5일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림을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전체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85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5,800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반대로 5,400억 정도 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수했었던 연기금들이 1,5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들어온 반면에 기관들이 그것도 연기금에서 매수가 1달러기도 매도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끝났고 기관 매수가 1달러기 되면서 기관 주도의 장세가 끝나가고 있는 그러한 장세를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중요한 부분이 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23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들도 30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도 605억 정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고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모두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세를 내리는 부분들은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수급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급 상황이 다음 주에도 곧바로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지수의 하방 경직이 나면서 이러한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종목은요, 일단 대형 IT주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하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위치는 중간 바닥 치고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밀집대 박스권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이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구간, 대체로 43,0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은 일단 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박스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를 해내는 하나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온갖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들, 그러나 지금 고점도 당장 돌파를 못합니다.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 IT 종목군들은 시장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내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돌파도 당분간은 쉽지는 않다. 그걸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급등보다는 미미하게 완만한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하고 미미하게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가 빠지는 상태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미미하게 지수가 올라가줘야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런 패턴으로 일단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라든가 통신 관련주들도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좀 볼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뭐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힘든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죠. 바이오 제약주들의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는 여전히 꺾여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많이 빠져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치고 가기는 여전히 어렵고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모멘텀이 지금 나올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는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너무 주목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아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약 개발에 탄탄한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매집을 통해서 묻어두는 전략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뭐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이쪽은 쉽지 않다.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크게 가지는 못하는 이런 장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또 한 가지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지금 5G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오이솔루션 대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단하죠, 여러분들? 뭐 그림을 먼저 보더라도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신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은 뭐예요?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뭡니까? 대장주죠, 대장주. 그죠?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요. 엄청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만만하게 올랐고 그리고 중간 바닥 기간 주정 보이고 또 신고가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장주의 랠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5G 관련주들은 말씀드렸죠. 통신 시장의 전기차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5G 시장 자체는 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5G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은 좀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태지만 5G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어다니는 걸음마도 아니고 제가 보기 기어다는 단계예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5G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하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져요.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때문에 대장주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 덜 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후발주들 들어올랐던 이런 5G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아직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만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고 오늘 같은 장세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가 강밥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 같은 5G 대장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을 때 시장 부진하니까 같이 조정을 받았죠. 또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죠. 이런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견조하게 비교적 강한 그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자, 사마콘덴서나 볼까요? 자, 사마콘덴서로 보겠습니다. 사마콘덴서는 오늘 반등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그런 흐름이죠. 사마콘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로도 보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 종목이 MLCC라고 하는 자체가 제품 자체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쓰이면서 제품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들이죠. 다른 그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 반등세가 좀 그 코스모학 같은 이런 종목들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고 이러면서 사마콘데서도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이런 형태.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바닥을 찍고 일부 종목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제가 통신 시장을 전기차 시장에 비교를 했듯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하죠. 그런데 아직도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시장이 살아나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들 종목이 또 한번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오늘 또 주가 흐름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과 5G 관련주들
그리고 신성장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이 시장 전면에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지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 한국 증시는 지수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구간 한국 증시는 바닥이라는 그런 공감대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질 때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가 분명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분명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는 내년 미국의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서도 상당폭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의해서 새우등 터진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피해주였지만 수혜국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도 지금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으로 보시면 돼요. 한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두 가지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완전하게 소멸 단계는 아닙니다만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게 바로 지수 바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7월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안 좋죠.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일본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나 안 좋죠.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는 분명히 7월 달 이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한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됐습니다. 그죠? 노동계와 정부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근래 들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를 분명히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과감하게 단행하면서 그것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갔고 그러면서 증권시장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첫 번째 부담이었었던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주가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왜 바닥이냐? 왜 바닥이 될 것이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바닥 시그널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충분하게 뭐 주가 수렴 과정을 보면서 주가가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시장은 탄탄한 하방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반등장을 이끌었었던 부분들은 바로 주변 여건들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면서 이러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바닥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바닥에 왔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렀었던 악재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수렴 과정이 좀 더 진행되겠습니다만 저는 수렴 과정 지내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권이고 바닥의 중요성은 뭐예요?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적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죠. 손실은 걱정 없지만 결국엔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미미하게 반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미한 반등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뭡니까? 종목 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차트 흐름은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만 이 재반입 평선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층이고
여전히 불확실성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바닥은 쳤지만 치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상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미미하게 올라가고 제자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수하고 연동하는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못 가요. 하지만 중소형주, 지수가 하방 경직이 보이고 시장이 안정되면 지수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소형주의 반등 장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중에서 지수의 그럼 완만한 반등세를 이끄는 종목이 뭘까? 바로 대형 IT 4인방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이들 대형 IT 4인방들은 이들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장세를 미미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 중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삼성그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완전히 대바닥이죠. 삼성 SDI는 전 사업 부분이 다 호재입니다. 다 좋아요. 이런 종목이 미미하게 반등세를 이끌어가면서 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코스닥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분들은 이런 대형 IT 4인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도 매집을 해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소형주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5G 그리고 OLED 여기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전기차 조금 더 나가서는 시스템 반도체 여기다 좀 더 가게 되면 나중에 수소차까지도 가겠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중소형 장세에서 계속해서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LED, 5G 관련주는 많이 올랐어도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 전기차, OLED,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이죠. 삼성전기 차트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대바닥권이에요. 대바닥권이고 지금 신저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바닥권에서 매집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종목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의 강력한 반등은 힘들다라는 거 다만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로 넘어가서 야스하고 OLED 관련 중에서 야스하고요. 힘스 자, 두 종목 있습니다. OLED 관련주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OLED 관련주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수준도 먼저 올라서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 OLED 시장이 개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 폭이 가장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야스라든가 힘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을 주고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언제쯤 어디서 나올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눌림 목조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주워 담는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야스와 힘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는 이미 OE솔루션에다 KMW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G 관련주 이미 OE솔루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습니까? 후발주들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목군들은 지금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지전자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하고 삼지전자는 지금 눌림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과 함께 뭐 이너와이러스라든가 우리로라든가 종목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업종주들이 앞으로 장세를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장세 한번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